밀라노 말펜사 공항. 이탈리아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 찬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입국 심사대는 그야말로 혼잡의 연속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은 마치 무한 궤도처럼 이어져 있었고 좋게 3시간은 기다려야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죠.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어두워지던 그때 어디선가 단호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눈에 보아도 흔히 생각하는 한국인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잠시 후 공항 안내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몇 마디를 주고받았고 놀랍게도 그녀는 단 10분도 되지 않아 환한 얼굴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 공항문을 나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흘끔거리며 부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누구도 그 비밀을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겐 어떤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현재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탄 출신 소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12년이 넘었고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해 자랑스러운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제가 남편과 결혼기념일을 맞아 유럽 여행을 떠났다가 겪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부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통 수공예품, 특히 부탄 특유의 아름다운 직물과 양탄자를 제작해 수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작업을 돕고 수공예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성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님을 도와 직접 수입상들을 만나기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오르기 시작했죠. 특히 미국에서 열린 각종 박람회와 비즈니스 미팅에 자주 참가하면서 더 넓은 세상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박람회장은 언제나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과 기업들이 서로의 제품을 소개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업인들은 항상 단정하고 정돈된 차림새와 예의 바른 태도로 주목받았죠. 그들과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얼굴이 익고 몇몇 분들과는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기업에서 온 이성준이라는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외모와 유쾌하면서도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그의 태도에는 따뜻함과 자신감이 느껴졌죠. 그는 자신이 최근에 회사의 해외 영업부 부장님을 대신해 이곳에 오기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부장님께서 부탄에서 온 훌륭한 바이어를 꼭 만나보라고 하셨다며 웃으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의 이런 세심한 배려와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박람회장에서 한국인들과의 교류는 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공감과 조언을 나누며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과장된 태도 없이도 자신감과 신뢰감을 주는 그들의 모습은 늘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국제 박람회장에서 한국 바이어들이 있는 테이블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들곤 했습니다. 미팅 장소로 자주 이용하던 카페의 직원들도 한국에 대해 종종 묻곤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인들과 자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의 매너 있고 단정한 기업인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곤 했죠. 그날도 카페에서 미팅을 하던 중 성준 씨가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의 인사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아무리 친근한 분위기여도 비즈니스 파트너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랬듯
성준 씨와는 인사 정도로만 관계를 이어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성준 씨는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부탄의 탁상에 가보신 적 있나요? 사람들은 보통 호랑이 둥지라고 부르더군요. 제가 부탄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곳 사진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평온함과 위엄을 느꼈어요. 언젠가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얼마나 멋질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탄을 이야기하는 외국인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는데 특히 탁상을 언급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탁상은 부탄 사람들에게 단순한 명소를 넘어선 깊은 상징성을 가진 곳이라는 사실이었죠. 그곳은 부탄의 정신적 뿌리와 같은 곳이자 부탄 불교의 위대한 성자인 구루 림포체가 명상하며 깨달음을 얻은 성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지나치게 사적인 대화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이런 순간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준 씨에게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부탄이라는 제 고향이 그의 관심 속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더 알고 싶었지만 업무 외적인 대화는 여기까지로 끝내야겠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박람회를 마치고 평소 자주 가는 근처의 한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팅을 준비하기 위해 간단한 먹거리를 사러 간 길이었죠.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카드 결제가 거부되는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한참 동안 지갑을 뒤져보았지만 유효한 카드를 찾을 수 없었고 현금도 부족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저는 계산대 직원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성준 씨였습니다. 그는 먼저 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저는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상황을 숨길 수도 없어 짧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카드를 분명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호텔방에 두고 온 것 같다고 말이죠. 그는 말없이 계산대 앞에 서더니 웃으며 계산을 대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처리할게요. 곤란한 상황이신데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저는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연신 사양하려 했지만 성준 씨는 가볍게 웃으며 제 짐을 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제가 살짝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눈치챘는지 오히려 편안하게 농담을 던지며 상황을 유쾌하게 넘기려 했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슈퍼마켓을 나서자 성준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아직 저녁 안 드셨으면 같이 드실래요? 제가 아는 괜찮은 한식당이 근처에 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성준 씨의 자연스러운 태도 덕분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근처의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는 바이어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거래처가 아닌 사람에게 명함을 요청했어요. 성준 씨는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고 자신도 수출입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모르는 게 많다며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겠다고 했죠. 그의 친근하고 따뜻한 태도 덕분에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졌고 자연스럽게 그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부탄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와의 짧은 만남이 계속 생각났어요. 성준 씨와의 대화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저는 그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야기의 매력도 있었지만 작품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한글의 구조와 체계를 이해하면서 금세 흥미를 느꼈습니다.
배울수록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지 감탄했고, 언어를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언어 공부를 좋아하던 저에게 한국어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도전이었고, 점점 빠져들게 됐죠. 특히 성준 씨가 훌륭한 대화 상대가 되어 주었어요. 틀린 표현을 써도 절대 지적하거나 웃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표현을 알려주며 격려해줬죠. 그의 세심한 도움 덕분에 저는 점점 더 한국어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됐고, 어느새 우리는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성준 씨는 한국에, 저는 부탄에 있었지만 틈날 때마다 서로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다녔습니다. 한국과 부탄을 오가는 여정은 물론이고 중간에 위치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도 만나 데이트를 즐겼죠.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를 배워가는 소중한 과정이었어요. 장거리 연애는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서로를 만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한 명이 업무상 출장을 가면 다른 한 명이 휴가를 내어 동행하거나 중간에서 만나기로 하며 시간을 쪼개어 만남을 이어갔죠. 그렇게 만나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여권의 힘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준 씨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입국 심사가 순조로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탄은 국제적으로 평화로운 이미지의 작은 나라지만 부탄 여권은 많은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저는 종종 별도의 대면 심사를 받았고 몇몇 나라에서는 이런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깊이 좌절하게 만들었죠. 한 번은 성준 씨가 중국 출장을 가면서 제가 휴가를 내어 칭다오 여행을 함께 하기로 한 적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가 부탄 출신이라는 이유로 추가 심사를 요구받았고 공안은 제 짐을 샅샅이 뒤지며 불필요한 질문들을 이어갔습니다. 부탄과 중국은 공식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가 유독 작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으로 보였기 때문인지 끝없이 질문을 받아야 했죠. 그들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결국 저는 몇 시간을 허비한 끝에야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그 시간 동안 공항 밖에서 묵묵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러난 걱정과 안도감이 너무 미안했고 그날 하루를 거의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더욱 속상했어요. 저는 억울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고 공항에서 겪은 일 때문에 남은 여행 일정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준 씨는 그런 저를 다독이며 다음에는 일본으로 가자고 말해주었죠. 일본으로 가는 여정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공항에서도 저는 부탄 출신이라는 이유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했고 그때마다 기다려야 하는 성준 씨를 생각하면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며 불편한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려 애썼죠. 그런 불편함을 제외하면 성준 씨와의 해외 장거리 여행은 언제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성준 씨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아픔을 보듬어 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성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으로 와보는 게 어때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그의 부모님이 혹시 저를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으로 보고 하대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유 없이 우리 관계를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성준 씨와 연애 중이었지만 개인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감과 성준 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일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출발 전날 밤에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 처음으로 그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의 놀라움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대교를 지나며 양옆으로 펼쳐진 바다의 풍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대교 위를 달리는 순간 제가 정말 세련된 곳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탄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트레킹 관광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은 완벽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도시가 정돈되어 있고 기술과 문명이 결합된 듯한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길거리를 혼자 다니더라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거리 곳곳에 늘어선 옷가게와 액세서리 가게, 맛있는 음식을 파는 푸드코트는 도시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듯 보였습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 웃고 떠들며 걷는 연인들,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이야기하는 학생들까지 한국은 그 자체로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이곳이야말로 지상낙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주한 한국은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한밤중에도 여자가 혼자 운동할 수 있을 만큼 안전했고 도시 곳곳에 아름다운 조명이 비치고 있었으며 언제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었죠. 성준 씨의 계획대로 한국에 며칠 머물게 된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 후 한국에서 정착하겠다는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보고 다시 부탄으로 돌아가 살라고 한다면 못 살 것 같거든요. 물론 한국이 살기 좋은 이유도 있었지만 수출업을 하면서 국제적 위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저로서는 한국으로의 귀화가 단순한 삶의 변화 그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정착은 제게 신분 상승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 후 남편과 한국에서 살게 되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첫 여행은 홍콩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산 지 몇 년이 되었지만 결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은 부탄 여권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귀화 신청이 한 번 거절된 상태였기에 한국에서 발급받은 비자를 보여주며 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죠. 그런데 홍콩 공항에서는 제가 한국인이 아닌데 왜 한국 비자를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여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쉽게 믿지 않았고 결국 저를 한참 동안 붙잡아 두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유창하게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점, 그리고 남편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를 내밀며 직접 주한 대사관에 연락해보라고 말한 뒤에야 상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1시간 가까이 더 걸린 끝에야 입국이 허락되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며 안심하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직도 힘없고 종속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한국인으로 귀화하고 싶다는 다짐을 더 굳게 하게 되었죠. 처음으로 가뿐하게 통과한 입국 심사는 그 자체로 여행의 시작을 한껏 즐겁게 만들어주었어요. 일본은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가 열풍이었고 한국말을 잘하는 젊은 세대도 많아서 쇼핑을 하거나 관광할 때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어 정말 편리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제가 한국인의 외모가 아님에도 한국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점을 신기해했어요. 어떻게 공부했길래 그렇게 잘할 수 있냐며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저는 조금 으쓱한 기분이 들었죠. 기가 한껏 살아난 저는 결혼 기념일마다 가까운 해외라도 꼭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제가 자주 들어가는 인터넷 카페 중에는 귀화한 외국인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그곳에 일본 여행에서 느꼈던 경험담을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죠. 이후 이어진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의기양양하게 제 영웅담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인도 출신의 귀화자인 나딤 씨의 여권 파워 이야기였습니다. 나딤 씨는 무슬림 신자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 순례를 떠난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던 그는
18만 원의 비용으로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 40만 원이 넘는 비자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인터넷 신청은 아예 불가능해 현지에서 직접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는 무슬림들에게 평생의 꿈인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간편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 여권의 엄청난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 여권 파워를 극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방문 경험도 흥미로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중동 국가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다녀온 흔적이 여권에 남으면 다른 중동 국가에서 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고 별도의 종이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딤 씨는 한국 여권 덕분에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적이 바뀐 덕분에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자유로움을 느꼈다며 웃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한국 여권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귀화 후 느끼는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국적을 가진다는 차원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삶의 많은 부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작년 이탈리아 여행은 아마도 제 인생 최고의 입국 심사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유럽 여행은 처음이었고 결혼 기념일을 맞아 이탈리아로 떠나게 되었죠. 어릴 적부터 TV에서 보던 로마는 그 자체로 거대한 문화 유적지 같은 도시였기에 기대가 컸습니다. 로마의 휴일에 나온 분수대를 직접 보고 싶었고 피렌체 성당도 둘러보고 싶었으며 베네치아에서는 곤돌라를 타는 낭만을 꿈꿨습니다. 밀라노에서는 쇼핑까지 계획하면서 설렘이 커져갔죠. 이제는 입국 심사로 인한 자격지심이나 노이로제 같은 불안감도 사라졌으니 이 여행은 더욱 특별한 시작을 예고했어요.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남편과 함께 줄을 서려던 순간 공항 안내원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자신 있게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안내원이 스마트 패스라는 줄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한국은 자동으로 입국 심사가 통과된다며 설명을 덧붙였죠. 처음에는 안내원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저 멀리 보이는 커다란 표지판이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스마트 패스라는 글자 아래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국기도 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길게 늘어선 줄을 건너뛰고 안내된 대로 자동 출입국 심사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표지판이 안내하는 대로 보니 바닥에는 파란 선과 검은 선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파란 선은 이탈리아 자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검은 선은 외국인들이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을 표시한 것이더라고요. 저는 여권만 기계에 넣으면 심사가 끝나는 이 놀라운 경험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려면 2시간이 좋게 걸린 적도 많았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저는 남편과 나란히 자동 출입국 심사 기계를 통과하며 수화물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마저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치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기분이랄까요? 결혼 기념일에 맞춰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탈리아 여행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와 귀화인 모임에서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다들 놀라며 부러워하는 겁니다. 몇몇 분들은 이탈리아를 유럽의 중국이라 부르며 인식이 썩 좋지 않다면서도 프리패스 때문에라도 꼭 가봐야겠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분은 한국 여권 파워가 세지면서 이를 노리는 사건들이 많아졌다며 조심하라고 충고하더군요. 얼마 전에는 미국으로 들어가려던 중국인이 환승지인 파나마에서 한국 여권을 위조한 채 걸렸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또 어떤 중국 여성이 한국 여권과 신분증을 위조해 호주에 입국하려다 발각되어
5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고 강제 송환된 사건도 있었죠. 한국인인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가짜 한국인을 걸러내기 위해 한국인만 알 수 있는 문제가 돌아다닌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이런 부작용들도 생길 수밖에 없지만 저는 한국이 이런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여행의 편리함을 넘어 안전과 신뢰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인이 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여권의 가치를 더욱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 가족들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남 씨의 경험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며칠 전 글로벌 금융자문사 아턴 캐피털이 발표한 글로벌 여권 파워 순위에서 한국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은 공동 3위, 싱가포르는 공동 5위를 기록했죠. 이로써 세계적으로 한국 여권은 일본이나 캐나다, 심지어 미국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권의 위력만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즐기면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국인의 성숙한 여행 문화와 점점 높아지는 한국의 국력 덕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사연은 정말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